작년 7월에 출시되었던 EV3가 이번 달에 연식 변경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연식이 변경이 되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제가 가격표를 보면서 상세하게 쭉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계약을 진행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바로 판단이 되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출시를 했지만 작년 한 해 15,000대를 팔았던 아이오닉5에 이어서 전기차 2위가 되었습니다. EV3가 12,000대가량을 팔았는데요. 만약에 작년 1월부터 팔았었다면 아이오닉5를 넘지 않았을까? 그만큼 굉장히 인기 많은 EV3가 연식 변경이 되어 돌아왔는데 과연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가격이 떨어졌을지 아니면은 동결이 됐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지금 살펴보는 거에 대한 기준은요. 가격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런칭 모델의 가격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새로 발표가 되었던 가격표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가격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스탠다드 모델과 롱레인지 버전이 있잖아요. 하지만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건 스탠다드만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스탠다드의 에어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차량 가격 우리 세제 혜택 전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4,208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세제 혜택을 받으면 3천만 원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었을 때 요번에 연식 변경된 거는 살펴보면 4,208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좀 꼼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파워 일렉트릭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실외 V2L 커넥터가 추가됐습니다. 기본화된 건데요. 실외 V2L 커넥터가 무엇이냐? 차량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커넥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디서나 부담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EV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외 V2L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 나왔었던 EV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컨비니언스라는 옵션을 선택해야만 실외 V2L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기본화하면서 이번 연식에 변경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본화되면서 가격이 동결됐는데 이걸 빼면서 자연스럽게 빠진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편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편의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연식 변경이 되면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스마트 무선 충전 시스템과 실외 V2L 커넥터를 맞바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컨비니언스의 실외 V2L 커넥터가 빠지고 그 자리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낀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변동은 없이 그냥 119만 원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꼼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을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역시 이게 발열도 많고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충전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전 그냥 무선 충전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는 건 전 좋은 방향으로 변경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첨단 운전자 보조 ADAS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에는 따로 변경된 건 없고 추가는 되었습니다. 에어 트림, 그 다음에 어스 트림, 그다음 GT 트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라는 기능 자체가 없었어요. 하지만 요번 에어부터 기본화가 되었다, 추가가 되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뭐 충분히 저는 납득이 될 만합니다. 일단 추가된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조금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되면 얘가 알아서 진동이 울려주는 기능이니까 안전적인 면에서 봤었을 땐 이런 걸 기본화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트 부분을 보면은 기존 전 모델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 운전석 파워 시트와 1열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식 변경된 가격표를 살펴보면 그 세 가지가 빠졌어요. 그렇단 얘기는 지금 이 좋은 기능들이 다 빠지면서 어디로 갔느냐? 옵션화 되었습니다. 컴포트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기존에 89만 원이었던 게 138만 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49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49만 원이 어떻게 인상이 된 거냐? 기본화 되었었던 그 세 가지 옵션이 여기에 따다닥 들어갔다는 거죠. 운전석 파워 시트와 1열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49만 원이 인상이 되었다. 동결이라고 했지만 네, 눈 가리고 아웅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동결이 된 게 아니라 49만 원이 추가가 된 건데 심지어 이 49만 원만 추가하면 되는 게 아니라 89만 원짜리의 옵션을 추가하면서 추가로 또 49만 원이 오른 거다. 결론적으로 굉장히 좀
사악하게 연식 변경이 된 게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오늘 좀 화가 좀 많이 났어요. 만들면서 재영 PD 이거 보자마자 머리를 한 대 빡 쥐면서 이럴 수가 맙소사 이런 식으로 지금 리액션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럴 수가. 근데 지금 요번 EV3는 네, 이렇게 좀 배짱 영업을 했다. 제가 앞서 맨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굉장히 판매율이 높기 때문에 요 정도 깡패 짓은 하더라도 충분히 양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기아 측에 좀 답변을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제가 기아 쪽에 연락을 한 건 아니고요. 기아 쪽에서 궁색한 변명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엔트리 에어트림의 최적화된 사양은 무엇이며 조정한 이유가 있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했느냐? 당사 EV 엔트리 차종으로서 3천만 원대 표시 가격을 동결하기 위해 차급간 사양 운영 체계를 감안하여 일부 사양을 조정했다. 그 조정했던 게 이 세 가지라는 건데 해당 사양이 추가된 옵션 패키지의 판매 가격 또한 합리적으로 산정해서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맨 밑에 얘기를 좀 보면은요. 우리가 왜 이렇게 했냐면 3천만 원대로 동결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와 더불어서 EV6나 스포티지 엔트리 트림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파워 시트와 1열 통풍 시트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히 EV3가 이걸 기본화해? 그럴 순 없지. 라는 심보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충격적이죠. 아무튼 동결이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동결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어스트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스트림 같은 경우는 기존에 4,571만 원이었던 게 요번에 가격표가 변경이 되면서 4,624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53만 원이 인상이 된 건데 이 53만 원은 도대체 어떤 게 변경이 돼서 53만 원이 올랐느냐? 내장을 한번 살펴보면 그레이 트리코트 헤드라이닝이라고 해서 기존에 없었던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를 추가하게 될 경우에는 썬루프와 더불어서 트리코트 헤드라이닝 이래가지고 천장의 재질이 변경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썬루프를 집어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장의 재질이 변경이 된다. 고급스러운 걸로 변경이 된다. 그걸로 인해서 53만 원이 인상이 된 거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넣었었던 운전석 파워 시트나 1열 통풍 그 다음에 전동식 허리 지지대 같은 게 원래 어스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에어에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거니까 헤드라이닝이 추가가 된 것만으로 53만 원이 인상이 됐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어는 가격이 동결이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동결이 아니었다. 더불어서 어스도 적당히 올랐고 GT도 결론적으로는 오르게 된 거죠. 최근에 우리 EV3의 경쟁 차량이 생겼습니다. BYD의 아토3가 되겠는데요. 이 두 차량이 경쟁이 되면서 이제 비교하는 영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토3랑 좀 경쟁할 만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 연식 변경했을 때 가격 안 떨어뜨려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올려볼까? 라는 식의 좀 이제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그러면 올해에는 어떤 판매량을 보일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EV3 관련돼서 가격표와 그리고 옵션 추천 궁금하시다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어차피 요번에 그렇게 많이 변경된 거 없기 때문에 기존의 영상 그대로 참고하셔서 차량 구매에 도움 받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 되는 차량들이 또 나오게 된다면 좋은 소식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